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매일같이 7시에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꼰대 정치를 탈피하겠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20대의 청년 국회의원이니 기성 정치인들이 해왔던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 젊고 참신한, 그리고 적어도 타성에 물들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했는데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젊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했는데요. 그래서 응원 아닌 응원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류 의원의 행태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말만 젊은 정치인 행세를 하며 하는 짓은 기존 기성 정치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거죠. 노동 존중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수행비서를 오전 픽업에 늦었다는 이유로 7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 이에 불복해 노동법 위반으로 대응하는 비서를 재택근무시켜 왕따로 괴롭히기까지 했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 비서가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다니던 회사까지 관두며 류 의원과 함께했던 아이 셋을 둔 엄마였다는 사실입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한데요. 결국 이 수행비서는 한 달 만에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류 의원은 자신과 업무 성향이 맞지 않아 서로 합의하에 관둔 것이라고 해명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또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된 추가 내용은 그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29일에 이어 31일에도 추가 폭로를 이어간 정의당 당원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류호정 의원 입장에 대한 제 입장문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뒤늦게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지금의 문제는 면직 과정과 중재 과정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고된 보좌관과의 합의 여하와 관계없이 정의당 의원으로서 노동법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꼬집으며 면직 통보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그에 따른 면직 절차 취소를 약속했고, 재택근무 명령이 진행됐지만 면직 처리됐다는 건데요. 류 의원이 벌인 갑질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제보자는 해고 예고 기간 미준수, 인건비 반환을 통한 국고 횡령 시도, 출퇴근 시간 간 휴게 시간 미준수, 울산 출장 후 늦은 시간 집 앞까지 찾아와 버린 폭언과 행동들, 그리고 지역 활동가를 소모품 취급했다는데 강하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에 제보자는 2월 1일부터 1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대충 덮고 감추려는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어디서 이런 것만 먼저 배운 걸까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일 구태스럽게 느껴집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다 면직된 수행비서 A씨가 당 공식 회의에서 류 의원을 가해자라 칭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전국위원인 전 수행비서 A씨는 어제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에서는 류 의원이 가해자로 여겨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됐다 보기 어렵다며, 다만 앞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면직된 수행비서가 30일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면직된 수행비서는 류 의원을 부당 해고의 가해자로 지칭하며 공식 회의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 전국위원인 이 비서는 전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에서는 류 의원이 가해자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비서는 또 류 의원이 업무상 성향 차이로 자신을 면직했다고 언론에 밝힌 데 대해서도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아직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다만 그는 이 문제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류 의원이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합의해가는 과정이었고 오해를 풀었다는 말과는 완전 배치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류 의원은 회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비서의 주장을 반박하지도 옹호하지도 않는 건데요. 전국이 한 참석자는 당사자가 비교적 차분하게 신상 발언을 했으나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며 그냥 덮고 넘어가기에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1번, 초선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1년도 채 되지 않아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것도 노동 존중을 당의 기본 정신으로 내세운 정의당 의원이 말이죠. 그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꼰대 정치와 뭐가 다른가를 묻고 싶어졌는데요. 꼰대를 넘어선 구태와 악습의 정치를 20대의 젊은 초선 의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류호정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김종철 대표건과 비교해도 그 모자람이 없어 보이는데요. 잘못을 했다면 김종철 대표처럼 솔직하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당신을 향했던 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된 지금 사퇴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의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나 봅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로 가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지만 계속 이 자리에서 검찰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해원 검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정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해달라는 자신의 감찰 요청에 검토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종결 처리됐다는 감찰과의 메일 회신을 공개하며 자신의 요구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난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임 검사는 당시 서지현 검사의 미투, 진해원 검사의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 감찰 요청 사건이 터진 후 서지현 검사는 나쁜 삐이다, 돕지 마라, 진해원 검사는 미친 삐다, 돕지 마라는 핀찬을 많이 들었다고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구영 미친 삐는 나야 나였던 저로서는 튀어나오는 목소리들이 반가웠다며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면 마땅히 동참해야 하고 그 용기를 지켜줘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는데요. 임 검사는 잣대가 공정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음을 후회하는 대신 힘이 없음을 탓하게 된다. 그래서야 어찌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냐며 검찰 잣대가 아직 공정하지 않지만 잣대를 고치려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결국 고쳐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공수처가 발족됐다고 했는데요. 공수처 발족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며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는 공수처 검사로 가냐는 질문, 가라는 권유를 제법 받지만 고발인으로 가겠다는 오랜 다짐으로 답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임 검사는 감찰정책연구관으로서, 고발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에 고장난 저울을 계속 고쳐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임 검사와 같은 분이 공수처로 가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특히 내부에 혹시 모를 감싸기와 은폐가 더 걱정스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은정 검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또한 지지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리더로 우뚝 서실 거라고 믿습니다.